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 연휴 둘째 날 찐생과 함께하는 글로벌 투자의 정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찐생 김진입니다. 저는 긴 연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가족들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고 싶은데 정말 시장이 안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민이 좀 많으실 텐데요. 저와 함께 이 시간 시장 잘 정리하고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연휴를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방송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일단 딥시크가 실제로 시장에 정말 대단한 영향을 준 것 같기는 한데 실제 영향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차분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오늘 밤부터는 또 어떤 것들을 주목해서 봐야 할지 체크포인트, 세 번째는 그래도 시장이 변했기 때문에 전략이 수정되어야 할 텐데 어떤 측면으로 수정을 할 수 있을 건지, 이런 수정 전략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부터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힘든 하루였습니다. 근데 시장 전반이 전체적으로 힘들었던 그런 하루라기보다는 일부에서만 어떤 강력한 철퇴가 내려진 듯한 그런 하루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분명히 하드웨어 쪽을 중심으로 해서 비중을 올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찐생 여러분들도 모두 다 어제는 굉장히 나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루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제 현저한 변화가 생긴 미국 증시인데요. 따라서 우리는 요거를 되게 좀 잘 이해하고 또 새롭게 전략을 또 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의 하락은 사실 어제 내린 눈이고요. 우리는 거기에 매몰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힘내서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미국 시장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요, 결국 이거였습니다. 하드웨어에만 충격이 있고 시장 위험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커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단기 상승 전환 시도만 실패한 하루였다. 그냥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걱정보다 사실 조금 어찌 보면은 안정적인 흐름도 있었고요. 오히려 전반적인 충격이 없었다라는 점은 또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최악의 경우 AI 랠리 전체의 종료 우려까지도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고 그 점이 진짜 다행이었던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세 가지 꼭지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의 일괄 급락이라는 것, 두 번째는 빅테크, 소프트웨어는 추세가 유지되었다는 것, 그래서 세 번째로 시장 위험은 전체적으로 커지지 않았다는 것, 이 세 꼭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는 하드웨어의 일괄 급락입니다. 최근 앞서도 말씀드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증시는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재상승이 시도됐던 상황이었죠. AI 인프라 투자가 더 확대되는 게 기대가 되었고, 그래서 분명히 시장의 중심에 하드웨어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의 패러다임을 딥시크가 완전히 바꿔놓은 듯한 느낌인데요. 시장이 딥시크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은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중국 AI가 미국 AI를 이겼다?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투자가 크지 않더라도 엄청나게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도 버금가는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시장의 충격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딥시크의 기술이 만약에 보편화된다고 한다면 인프라 투자, 우리가 엄청나게 기대했던 인프라 투자가 제가 감소라고 써놨긴 했습니다만 감소까지는 않은지 몰라도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증대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런 AI 인프라 투자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하드웨어 입장에서는 안 좋은 소식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드웨어의 급락이 나타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종목을 보면 좀 끔찍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는 거 다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죠. 뭐 엔비디아도 17%의 급락, 브로드컴도 17%, 마벨은 19%의 급락이 있었고 아리스타 네트워크 22%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도체 네트워크 장비에만
약세가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쭉 봐왔던 원전, 뉴스케일 파워도 27%, 탈렌에너지 21%, BWX 테크놀로지 12.7%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 보시면 엄청나게 급격한 하락세가 나타난 거죠. 또 이들만 했던 게 아니라 이튼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인프라 하드웨어의 직접적인 전력기기 이런 종목들, 이튼 코퍼레이션 15%의 급락이 있었고요. GE 베르노바 21%의 급락이 있었으면서 이런 변곡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버티브 홀딩스도 마찬가지겠죠. 가장 많이 빠졌네요. 29.88%. 뭐 최근에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양자 컴퓨터 빠지듯이 종목들이 이렇게 이제 급락했고, 그래서 완전한 추세 변곡점이 발생을 했다. 요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1년에 뭐 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의 상승에 거의 절반 이상을 되돌리는 그런 급락세가 나타난 상황이고, 완전한 추세 변곡점이 나타난 상황인데요.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심리가 바뀌어서 적당한 정도의 급락이 아니라 이제 이 정도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정도로 뭐 20%가 우스운 정도로 이 정도의 급락을 하면 또 투자자들은 반작용적인 사고방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 뭐 딥시크가 AI 인프라의 투자 규모를 축소시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AI 투자가 감소하는 건 아니잖아? 혹은 올해 그래도 CES를 통해서 보면 피지컬 AI 같은 경우가 더 발전할 것 같은데, 피지컬 AI는 기본적으로 학습량이 더 많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AI 인프라 투자는 계속해서 필요한 거 사실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딥시크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AI 인프라 투자가 단절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건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딥시크가 발표했던 내용 그게 진짜냐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도 나올 것 같기도 해요. 다만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하드웨어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좋았잖아요. 근데 이 종목들의 주가의 상승 형태를 결국은 생각을 해보면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된다라는 모멘텀 속에서 실제로 실적들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게 가시적으로 막 늘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우선적으로는 그 모멘텀 속에서 밸류에이션이 확장되면서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제 같은 경우 주가가 굉장히 심하게 하락을 했습니다만, 이는 사실 실질적인 모멘텀의 소멸 혹은 모멘텀의 둔화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이 확장된 밸류에이션 랠리의 충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 미국 빅테크들의 캐펙스 투자가 감소하는 것도 아니고 인프라 투자가 유지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급락을 보였다면 바이 더 딥, 빠졌을 때 사는 거 이게 맞다? 뭐 이렇게 쉽게 또 생각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 나왔을 때 건들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더 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거의 사고방식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밸류에이션 랠리의 종료라고 본다면, 밸류에이션 랠리가 종료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멘텀이 유지된다고 해서 다시 기존의 밸류에이션으로 회복된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만약에 밸류에이션 랠리의 종료가 아니라고 하면 어저께 굉장히 적당한 수준의 셀 사인이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당한 수준의 셀 사인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폭의 셀 사인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릴 때, 이제부터 하락의 측정은 하락의 강도에 따라서 더 안 하락의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안 좋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일방적인 하락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게 지금 밸류에이션 랠리의 종료 구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멘텀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다시 재회복된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초급락을 하게 되면 여기선 바이 더 딥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바이 더 딥이라는 전략이 오히려 좀 리스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 더 딥이라는 그런 전략보다는 그냥
상승 개연성이 상실된 상황, 일단은 일련의 상승 개연성이 상실된 변곡점이 출현한 상황, 여기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춰서 포지션을 일정 정도는 축소하는 게 그게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가 바이더 딥이 맞고 이렇게 다시 재회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기대하기는 조금은 더 리스키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모멘텀이 소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제한될 수 있지만 다시 이전과 같은 본격적인 상승을 보일 거냐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따르는 문제니까, 그러니 상승에 관해서는 정말 다시 이 주식들을 사야 되는 그 관점에 대해서는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다시 조성되었을 때 그때 생각해 볼 문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꼭지는요. 대신에 빅테크 소프트웨어는 추세가 유지되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빅테크 같은 경우, 저는 어저께 사실 장이 열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제가 저녁 때 방송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하드웨어가 가장 걱정스러웠어요. 네. 일단은 캐펙스,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러니까 시장의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문제라서, 그래서 하드웨어가 가장 걱정스러웠고, 그 다음이 빅테크였고, 반대로 뭐 소프트웨어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팔란티어,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까지 가정을 했었죠. 최악의 경우가 뭐였냐면, 여기서 빅테크까지 심각한 충격이 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건 AI 랠리 전체의 종류로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걱정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여러분들 다 확인하셨겠지만 빅테크는 걱정보다는 견조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보면 뭐 애플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앱이 갑자기 1등을 했대요. 이것 때문에 뭐 애플이 올랐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이거는 그런 얘기 때문에 애플은 또 그동안 또 주가가 부진했었으니까 그건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2% 빠졌지만 기존의 박스권을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었고, 아마존도 상승 개연성을 유지하는 상황이고, 알파벳 4% 정도의 약세이긴 합니다만 기존의 안정조정 레벨을 이탈하는 흐름은 아니었고, 심지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가갱신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특별하게 메타가 고가갱신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는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아직 그 이유를 알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확실한 건 뭐냐면 빅테크가 생각보다 저의 걱정보다는 훨씬 더 견조하고 안정적이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딥시크 형태의 투자 효율화가 만약에 결국 이제 보편화되면, 그러면 결국 빅테크 역시 투자 규모를 줄일 수 있고, 그러면 빅테크 입장에서는 수익성 개선이 빨리 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상대적으로 시장의 저변에 이제 더 크게 작용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배경에는 또 이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딥시크 같은 중국 AI는 결국 트럼프가 막아줄 거다라는 기대감도 배경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아직까지 걱정 요인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빅테크의 투자는요, 빅테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거대 언어 모델 세계에서 자신들을 압도적으로 만드는, 자신들로 하여금 압도적이게 만드는 어찌 보면 강력한 레버리지이기도 하거든요. 빅테크가 이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압도적인 이유는 이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데 천문학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들이라는 측면 때문에 빅테크가 압도적인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번 딥시크의 발표는 이 빅테크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빅테크 역시 굉장히 걱정스러웠던 게 어제 장 시작 전이었단 말이죠. 근데 다행히 빅테크에서는 일단 제가 걱정했던 그런 충격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일단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으니까 우선 제 걱정은 틀린 걱정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의 걱정은 틀린 걱정이 였기를 계속해서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말이 조금 꼬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빅테크에 대해서 어저께는 사실 나름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고 계속 제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에 빅테크 실적이 발표가 돼요. 아마도 이번 빅테크 실적에서는 갑자기 이제 이 딥시크에 관한 의견들이 쏟아질 테죠. 막 질문을 하고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들의 대응 방안은 뭐냐, 당신들 캐펙스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시장이 이 딥시크의 AI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이후에 캐펙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 시장의 생각들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이 오히려 이번에 빅테크 실적은 더 중요해진 이벤트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빅테크들은 대충 이 정도로 봤으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CRM은 오히려 한 4%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요. 팔란티아 약세였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안정조정 레벨, 요 레벨을 이탈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뭐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업종은 아니지만 테슬라도 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레인지 안에 있는 모습이지 그 이상의 위험 요소로 증가하지는 않는, 그 위험 형태로 증가하지는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에는 해당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한 흐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찌됐든 거대 언어 모델이 저렴한 비용 구조에서 발전한다고 하면, 이 거대 언어 모델을 플랫폼 AI로 사용을 하면서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거는 개발하는 비용도 저렴해지는 거고,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AI 숫자도 더 늘어나면서 선택의 폭도 넓어지는 효과가 분명히 존재를 해서, 소프트웨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쁠 이슈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소프트웨어는 기대대로 나름의 견조한 흐름들 속에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시장 전체로 생각을 해보면 시장 전체 위험은 증폭되지, 나스닥이 3%나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 위험은 증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결국은 3%대의 조정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어떻죠? 12월 달 중순부터 전개됐던 이 조정권을 이탈하는 수준에, 물론 추가적인 약세가 나타나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안정조정 레벨을 이탈하지 않는 수준의 약세만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이런 안정조정 레벨을 보여준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빅테크가 훨씬 더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 소프트웨어도 견조했기 때문에 이런 나스닥 지수의 흐름이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분명히 저는 이 부분은 지수를 가지고 해석을 해본다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분명히 요 단계의 상승 전환 시도 있잖아요. 그게 있었단 말이죠. 요거는 실패한 형태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기존의 안정조정 레벨을 벗어나지 않는 나스닥의 급락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하락 위험, 그 이상의 시장 증시 전체의 하락 위험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수를 가지고도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앞서간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떤 해석이 있었냐면요, 이번 그 딥시크 침공은 결국은 투자비를 감소시키는 거니까 결국 인플레이션 위험을 축소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뭐 이런 해석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건 조금 너무 앞서간 해석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어찌됐던 그래서 그런지 단기물 금리, 장기물 금리 모두 다 꽤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투자가 이후에 조금 투자의 증가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모멘텀이 발생을 한 거니까, 이 장기물 금리가 조정을 받은 건 그거는 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보시면 단기물 금리까지도 이렇게 꽤 큰 폭의 하락이 나왔거든요. 이건 되게 이례적인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의외의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진짜 이 딥시크를 가지고 인플레이션 위험이 축소되는 것까지가 반영된다고? 이거 뭐 저는 좀
와닿지는 않는데 그런 흐름들까지도 있었던 것 같고요. 대신 어찌됐든 이런 금리가 기본적으로 안정을 추가적으로 보이면서 증시의 매크로 위험 자체는 한 번 더 감소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증시 전체, 지수로 보면 지수 전체의 하락 위험은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래서 증시는 저는 어저께 방송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저께 방송 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최악의 경우 결국은 2023년 6월부터 전개됐던 AI 랠리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겠는데, 종료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걱정이 있었지만 다행히, 정말 다행히 일단은 단기 상승 전환 시도만 실패하는 형태에서 나타난, 그래서 궁극적인 위험의 발생은 나타나지 않은 모습에서 마무리한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딥시크가 시장을 패닉으로 만들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단기의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하드웨어에서만 매우 심각한 충격을 줬고요, 그래서 단기 상승 전환 실패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 모습이었는데, 의외로 빅테크, 소프트웨어, 나머지 매크로에서 특별한 충격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시장 위험은 발생하지 않은 수준에서 마무리를 한 하루였다. 요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빅테크도 조금 걱정스럽고요,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걱정할 만한 요인들이 조금 있는 게 사실이기는 해요. 하지만 일단은 시장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잘못됐을 거라는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최대한 충실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어젯밤까지, 지난 밤까지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 아직 궁극적인 위험은 제한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상승을 전환시켰고 상승 전환 시도의 중심이었던 하드웨어에서 아주 강력한 이탈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여야겠죠. 그러니 시장이 현재 하락 위험이 다시 커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재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논리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여기까지도 우리는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 체크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오늘 밤 체크포인트는 뭐니 해도 추가 폭풍의 전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변곡점이 발생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논외로 하도록 하고, 그래도 걱정보다 견조했던 빅테크가 아직까지는 제가 걱정을 계속 하고 있나 봐요. 결국은 추세를 이탈하는 변곡점을 만들어낼까? 그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오늘 밤에만 주목해야 되는 체크포인트라기보다는 이번 주에 빅테크 실적이 있으니까 이 실적과 함께 같이 계속해서 검증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부터는요, 본격적으로 딥시크에 대해서 시장이 아마 검증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진위의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이 좀 오버프라이싱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검증하려는 시도들이 있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시장의 생각에 대한 논리가 또 시장의 해석의 전반적인 흐름이 또 바뀔 수도 있는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오늘 밤의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망 및 전략 말씀드릴 텐데요. 당연히 저는 대응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리고 앞서 하드웨어의 초급락 상황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적당히 빠지면 매도가 쉬운데 이렇게 빠지면 아니야,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선 팔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가 오히려 더 쉬운데, 저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상황에서 저도 그래요. 당연히 이 주식들 20%씩 빠지면 오늘은 반등하겠지, 여기서 파는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 1차적으로 드는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여기서 변곡점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 변곡점의 형태가 하락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실상 부정적인 시그널이 더 큰 거다라고 인정하시는 게 사실 전체적인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측면에서 저는 하드웨어에 대한 축소는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부터 네트워크 하드웨어, 원전, 그리고 또 전력기기
전력기기, 냉각기기 같은 데이터 센터 인프라 하드웨어 모든 영역에서 50% 이상의 축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목별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는 그냥 제 감인데 에이직 반도체가 있으면 마블은 그냥 다 컷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컷이 맞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50% 정도 컷이 맞는 것 같다. 뭐 최근에 엔비디아를 더 많이 늘려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50% 최소 50% 이상의 축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올셀을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원래 변곡점 발생하면 1차 매도의 원칙이 50%거든요. 그래서 이걸 50%를 우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후엔 이제부터는 뭐냐면 그래서 50%를 꺾은 이유는 뭘까요? 가격은 싸졌는데 이제 상당 기간 상승의 개연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파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이 50%를 가지고 다시 재상승 개연성이 증가하든지, 그러면은 우린 다시 주식을 사기가 쉬워지겠죠. 남아있는 50%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 50%를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장기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건데, 이후에 장기 기조까지 무너지게 되면 이 나머지 50%도 컷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대응은 50% 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하드웨어 쪽에서는 50% 이상 축소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응 포인트가 발견이 되지가 않았어요. 빅테크 같은 경우 계속해서 안정 조정이고, 테슬라, 팔란티어, 소프트웨어 다 안정 조정 레벨이고, 뭐 메타의 고가 갱신이 이걸 롱사인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흉흉하니까 롱사인은 조금 늦게 판단해도 되니까 아직까지 이거를 롱으로 대응해서 추가적인 매수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메타니 뭐 이런 빅테크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실적 이벤트가 있으니까 요걸 지나면서 또 시장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우선은 현재 상황에서는 하드웨어의 축소 대응만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쪽을 50% 정도로 축소를 한다고 하면 되게 안타까운 거는 최근에 이제 늘려놓은 거니까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내린 눈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걸 잘 정리해야 또 이후에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축소 대응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들을 50% 이상 축소한다고 하면 주식 비중은 대략적으로 뭐 편차가 있겠지만 주식 비중은 한 6에서 70% 정도로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핵심 주도주 중에서 이제 반도체겠죠. 그리고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축소된 미국 주도주 중심의 제가 이거 수정을 안 했는데요. 주도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이렇게 포트폴리오는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하드웨어 쪽 50% 이상 축소시켜서 주식 비중 60에서 70%로 낮추고요. 대신에 포트폴리오 컨셉은 반도체 하드웨어를 축소한 미국 주도주 중심의 포트폴리오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가이드라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연휴 기간인데 참 아쉽습니다. 그죠? 좀 푹 쉬고 그냥 걱정 없이 푹 쉬면 좋을 텐데 또 이렇게 걱정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하지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요. 제가 시장에 대한 걱정은 누구보다 제가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뭐 못 믿어오시겠지만 저를 믿고 그냥 시장의 해석은 저의 해석을 믿어주시고 그냥 즐거운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휴인데도 이렇게 방송 찾아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찐쌤 김진입니다. 이상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